다음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뉴스입니다. 네. 자, 목걸이 찾으려다 20억대 그림 나왔다! 라는 뉴스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똑같은 뉴스를 다루면서 제가 그 김건희 여사 전 여사 김건희 씨의 그 수사를 하면서 특검이 분명히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와 샤넬백만 나온 게 아닐 것이다. 더 나올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더 나왔습니다. 예. 제 얘기가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볼게요. 자,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이 소개됐는데 집에서 자물쇠를 채운 가방이 발견이 됐고 김 씨 오빠는 비밀번호를 대지 않고 반나절을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간신히 열어봤더니 목걸이와 현금 1억 원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은닉을 위한 정황이 보이는 거죠. 1억짜리 이 현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목걸이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요거 수사 과정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말씀드리면은 지금 특검에서는 당연히 아마 지금 현재 그 오빠 장모집을 압수수색한다는 건 좀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네. 오빠의 장모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어디선가 거기에 의미 있는 압수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청구해가지고 이제 제출해가지고 이 영장을 발부받은 건데요. 지금 여기 그 발견된 물건 중에는 목걸이, 현금 1억 원, 뭐 그 다음에 20억대 그림 이런 게 있는데 하나하나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모조품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일부러 이 모조품으로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발견되게 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구나. 이런 그 사실은 260짜리 신발 12켤레가 한 번에 발견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예전에 보면은 그 아주 좀 교묘하게 그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람들 보면 일부러 그 범죄 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를 압수될 만한 거로 미끼거리 비슷하게 던져놓고 그걸 압수시켜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우리 범죄 사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우리가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1억하고 20억대 그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인 압수수색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1억하고 20억짜리 그림은 그 범죄 사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압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물건이 특정되거든요. 그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근데 1억이랑 20억대가 발견이 됐다는 걸 봐서는 그 장소에 자신들이 압수가 될 거라고까지 생각을 못했던 그런 물건들도 한꺼번에 두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1억짜리라면은 통상적으로 고액 현금 거래의 경우에는 은행에 입출금하면 1,000만 원 이상 무조건 보고가 되거든요. FIO 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출처를 한번 좀 궁금해지는 그런 금액인 것 같고 20억대 그림은 도대체 이 그림이 어떤 진품이라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취득을 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림은 진품이래요. 그래요? 예, 20억짜리? 증명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0억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이 감정가가 얼마인지는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그림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20억대 팔린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이제 이우환 그 작가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래요? 하나? 그럼 하나죠. 뭐 진짜. 열이겠습니까? 저 여러 개 다 해서 아니, 작품이다. 가액이 2억 원대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아니고. 거의 이제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그 화백이시니까. 그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목걸이 반클리프 앤 아펠, 저는 이 브랜드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 이슈가 아니었으면 이름도 모르고 죽을 뻔했어요. 저는 반클리프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발음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사기도 하고 혹은 뭐 모조품을 샀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국격은 너무 추락했다. 진품을 메고 착용하고 갔어도 이를테면 나토 정상회의에 2022년에 혹은 이 모조품이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런데다가 진술이 여기에 대한 해명이 계속 바뀌는 거는 저는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목걸이를 짠 하고 나토 스페인에 갔을 때 와 이제 눈썰미 좋은 이제 저같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조금 비싼 뭐 이 보석을 착용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브랜드까지 알고 저 가격이 얼마고 당시 6,200인데 지금은 8,300인가 됐대요. 올랐대요.
그러면서 막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그때는 빌린 거다. 빌린 거다. 3개를 착용을 했는데 그 목걸이하고 팔찌 브로치였잖아요. 네. 그런데 2개는 지인한테 빌린 거고 1개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차라리 협찬 받았다 그러지. 그러다가 그래도 문제는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무료로 협찬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아, 다시 갖다 주는 건데도. 네, 그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이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이제 아니 빌려 쓰고 다시 갖다 주는데도. 예, 확대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갑자기 그거 가짜야, 소위 짝퉁이야. 네. 근데 오빠한테 사준 거였고 오빠한테 사준 거를 내가 다시 빌려서 하고 간 거야. 이런 해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누가 봐도 이거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해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 모조품이 그러면은 오빠의 장모댁에서 나와요. 그것도 도대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들이 옷도 이쁘신데 이 분명히 이 귀금속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미리 감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옷도 굉장히 이쁜데 그 목걸이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아서 해 이랬다는 내 거예요. 목이 좀 허전해. 내가 알아서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초기부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게 모조품이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약에 해명이 다 맞다면 오빠를 사준 게 맞고 그거 빌려서 했다면 또 장모 집에 뭐 오빠 집을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갖다 놨다면 다 사실이라고 해도 왜 특검에 나와서 그 오빠는 설명을 못 합니까? 여기에 대해 진술 거부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가방을 반나절을 뭉개고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열었는데 목걸이도 2개 나오고 뭐 현금 1억도 나오고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거엔 얘기를 안 해. 현금 1억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보통의 상식선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서 특검이 찬찬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거기 현금 1억도 본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의아해요. 보통 그 1억 정도 되는 그 높은 금액의 현금을 네네. 어디에다 넣겠습니까? 저는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비밀번호도 타타타 하는 이런 금고에다 넣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방에다가 자물쇠를 걸어놓는다. 이거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관리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왜 아까 우리 감찰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을 오빠 집을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갔을까? 저는 김건희 씨가 오빠 집을 약간 금고처럼 쓴 거 아닌가 내려. 그래서 그 금고를 뒤지기 위해서 간 거고 거기에 본인 돈이 아닌 누군가 맡겨놓은 작물을 가방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그냥 단순 보관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 가방만 돌려주면 되니까. 네. 그리고 내게 아니니까 굴러다니는 가방일 거 아니에요. 네. 캐리어 같은데. 그 장모님은 뭔 죄예요? 장모님은. 네, 물론 저도 의혹 제기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못 쓰는 검은 돈이 내가 만약에 큰 돈이 생겼다. 그럼 이거를 어디다 숨길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상상을 해봤지만 이 답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사실 숨길 만한 장소가 그렇게 없어요. 마늘밭에 파묻어. 그러니까 어디 뭐 마늘밭에 파묻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위험한 것 같고 만약에 우리 감찰관 출신으로서 우리 본인이 직접 이런 블랙머니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다가 숨기시겠습니까?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지금 생각을 막 해야 되는데 예. 저라면은 편의점에다가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이거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예. 예, 꼭 그런 돈이 생기면은 네, 저한테 조금 말씀해 맡기겠습니다. 주시면은 제가 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샤넬 선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통일교 간부 윤영호 본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본 거죠. 윤 본부장 구속, 통일교 게이트 수사에 속도가 더 붙는 것이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을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네.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뭐 이런 뭐 목걸이 뭐
샤넬 백, 디올 백, 뭐 이런 관통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윤 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더 아마 속속 더 진실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요. 특히 건진이라고 하는 왜 이렇게 주변에 법사, 책사 무슨 뭐 이런 사자들은 검사, 남편은 검사였죠. 뭐 이런 사자들만 이렇게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진을 통해서 이 통일교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캄보디아 ODA 같은 거 공적 원조 받고 하는 거, 뭐 YTN 인수도 하려고 했고, 뭐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지금 드러나 있는 뭐 목걸이, 여기 목걸이는 또 다른 목걸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이름의 뭐 그라프인지 뭐 이런 다른 목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걸이 행방도 사실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다 잃어버렸다고 건지는 얘기하고 있고 굳이 뭐 샤넬백이니 뭐 이런 것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했는데 건지는 그 대통령 비서실에 김건희 씨를 돕고 있는 행정관 누구를 통해서 웃돈 얹어가지고 막 신발하고 다른 백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어 이러니까 어디 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건지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정성껏 바꿔서 잃어버렸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지금 믿으라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럼 어떻게 과연 그러니까요. 그 목걸이하고 그 명품 그거 몇 개 가지고 그 민원하고 바꿔 먹으려고 했다. 더 많은 뭔가가 오고 갔을 거다. 그렇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구속되면 본격적으로 조금 파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 건진이라는 거강꾼 통해서 막 이렇게 소통한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가 이 통화하고 했다는 거예요. 네네. 이 윤 본부장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 이면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은 혐의가 16가지인데 어허. 너무 갈 길이 멀고 또 그에 또 이어지는 또 다른 그 수사들이 계속 다른 사건들이 계속 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이거는 조금 아직은 뭐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연장해서 재발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특검은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겠죠. 네. 예. 저는 제가 그 여태 이전의 정치 사건들을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유독 이런 종교 관련이나 뭐 법사님 아니 예시당초에 법사님하고 왜 통일교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 관련 이슈에서. 그리고 확실히 지난 윤석열 정권의 최대 리스크는 뭐 이재명 대통령 뭐 4번 리스크라고 하지만 여기는 확실히 김건희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이 김건희 씨와 이 주변에 이렇게 그룹화된 모습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뭔가 묶인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고 진짜 쩐과 권력과 정책 사업 이런 것들 정말로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로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참 더 많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특검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좀 공정하게 이상하게 뭐 우리 대표 압수수색은 좀 과하게 하지만 그냥 이런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대로 수사하고 발본색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압수수색에서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 앞으로 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나올 게 없는 게 다 방송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랬던 내용들인데 압수수색한 게 지금 핸드폰 말고는 없을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수색을 해서 의원실 찾아가고 뭐 자택이나 뭐 이런 걸 했는데 네네. 다 특히 이제 의원이 된 이후에 마련된 그런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 자체가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할 때에 거기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던 변호사님, 특히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없다고, 가져간 게 없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아까 류혁 감찰관님한테 네네. 제가 이제 블랙머니 어디다 숨기실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서 편의점에다 숨기실 거예요라고 했는데 편의점 신선하다고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감찰관님의 그 사모님께서 편의점을 하세요. 그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겁니다. 예. 예전에 그 공호부님이 하시다가
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만두셨는데 이 계약 기간이 남아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면 큰일 나게 생겨가지고 예. 할 수 없이 떠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한 4년 돼가지고. 편의점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끔씩 예. 가서 도와줍니까? 제가 가끔 제가 뭐 가끔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저 사실은 오늘 내일 그 월말 월초인데요. 요때는 많이 바빠가지고 쇼카드도 바꿔야 되고 이래가지고 예. 그런 때는 가끔 가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뭐 실례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편의점에 앉아 계시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저 바코드 잘 찍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잘하고요. 뭐 예. 요즘에 저 키핑도 잘하고 아, 이제는 그래요? 이제 꽤 제가 그 업무에 익숙해져가지고 예. 바늘에 오르셨네요. 예, 어느 정도 적응하셨네요. 이제 뭐 교통카드 충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가 외국을 조금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외국 손님들 오면 접대도 좀 잘하고. 아, 네. 그러시구나. 유리한 부분이 있네요. 네네. 알바도 쓰시겠네요. 알바도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알바가 이제 뭐 뒷돈 챙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찰합니까?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고 되게 오래 일하신 분들이고요. 네. 저 어떻게 보면 뭐 어제도 저녁 같이 한 모양이던데 예. 잘 아주 훌륭하신 분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 근처에. 그 옛날 고모부님 사시던 그 동네 해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거기 있습니다. 네. 아, 쑥스러운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저도 편의점 알바 많이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대학 다닐 때. 이거 쉽지 않던데. 알바 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는 그 조금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드리고요. 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요즘 그게 같은 시기. 그 지난 1월, 2월에는 아주 적자 많이 봐가지고. 예. 계엄 네. 때.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자, 다음 뉴스입니다.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나오나? 라는 주제입니다. 예. 최상병 특검 윤석열 김건희 비화폰 기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비화폰이라고 하면은 어떤 폰이죠? 그 비화폰이라는 게 예. 그 폰 자체는 지금 갤럭시 폰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중간에 비화폰 서버를 거쳐가지고 통신 내용이 암호화된 다음에 비화폰 서버를 거쳐서 원래 또 비화폰을 쓰는 사람에게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코딩 디코딩을 거쳐가지고 이 비화폰 서버를 거쳐서만 그 통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장은 안 되고요. 통화 내용만 남는 그런 누구랑 종류. 통화했다. 뭐 네네. 이것만 남고. 그러니까 그것도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비화폰에도 그렇고 비화폰 서버, 비화폰에는 이제 암호화는 그게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비화폰 서버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비화폰 서버 상대자에게 연결해가지고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통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폰이라고 합니다. 그런 네. 통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화폰을 물론 뭐 대통령의 아내이긴 했지만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그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최상병 특검팀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국정 개업이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너 뭐 돼? 그렇지. 너 뭐 돼? 너 뭐 돼? 너 뭐 돼? 아니 도대체 왜 이 비화폰을 씁니까? 저는 뭐 이런 경우 처음 봤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집권 초기부터 계속 썼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관들한테도 뭐 비화폰 나눠주고 하면서 이 번호로 오면 이게 여사님 번호니까 꼭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돌았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래서 V1, V0 얘기가 나왔던 거죠.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 누가 이 나라를 지금 좌우하고 있느냐 이런 그렇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막 이렇게 비화폰 쓰고 하면서 온갖 공천 개입 무슨 개입 다 하면서 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VIP 경로설 때문에 그 억울한 이 최상병의 죽음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날. 그리고 뭐 대통령의 경로뿐만이 아니라 왜 김건희 씨가 도대체 관계자와 왜 통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누구를 거쳐서 나왔다, 누구를 통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 부인들이 직접적으로 무슨 수석이나 이런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수석하고도 통화하는 일이 좀처럼 없어요. 다들 부속실의 뭐 행정관이나 부속실장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전달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지 직접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뭐 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그 수사 외압 의혹 같은 이런 사건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일은요 거의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별난 대통령 부인이었다 때문에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점점 이렇게 확실하게 굳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VIP 경로 사실을 인정을 했죠. 근데 VIP 경로가 있던 그날 김건희 씨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VIP 경로의 뒤에는 김건희 씨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윤 대통령 관련 이야기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 이 참. 부부는 부부예요. 그러니까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 김건희가 개입했다 뭐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감찰관님 말씀하신 대로 통화 내용만 남지 내용이 남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정황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요런 이슈 특히 김건희 관련한 이슈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 영부인이 비화폰을 써도 되는 인물이냐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배우자는 어찌됐든 그 가족이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족하고 떨어져 지내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의전을 하는 걸 텐데 네. 그 비화폰을 써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건 명확한데 그거를 그냥 줘도 쓰게끔 했다라는 그 자체가 이게 대중이 없는 거잖아요. 이 규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지난 총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게 네. 대통령 배우자를 규정하는 법, 김건희법이라고 해가지고 낸 적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이 뭐냐, 또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이렇게 쓸 거다. 예산 사업 내역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규정을 하는 내용이 이번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최상병 특검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런 수사나 또 재판 과정이 진행된과 동시에 네. 좀 우리 국회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 규정이나 아니면은 법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배우자를 규정할 것인지. 네. 저는 전 전적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사실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화폰을 사용했고 네네. 그걸 정확하게 어떤 것으로 의유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 정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그 네. 규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런 규정 두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 경로설 이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 구명 활동을 하는데 김건희 씨 인맥을 통해 가지고 구명 활동을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혹이 있는 와중에 김건희 씨가 그 비화폰을 가지고 통화한 내역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그 김건희 씨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그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는 거죠. 저 그렇기 진짜 때문에 네.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국정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이외의 그 뭐 건진법사라던가 여러 가지 김건희 씨 인맥, 그것도 김건희 씨 인맥도 참 듣도 보도 못하던 법사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뭐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게 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저는 그냥 재밌어요. 네. 아니, 조태용 원장도 비화폰 아닌 그냥 일반 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전화번호를 알고 그러면 떳떳하다면 그냥 일반 폰을 썼어야죠. 근데 그게 아닌 내용이니까 저는 충분히 감찰관님 생각하는 그런 의혹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사, 집사, 책사 막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당시에는 안보실장이었어요. 그 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이 경로 그리고 800-7070 번호로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수사 외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 억울한 재판도 받고 정말 그 2년 가까이 정말 수모를 겪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구명운동 관련해 가지고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한 번씩 특검 앞에 와서 뭐 헛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던데 정말
그분도 지금 상당히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세 개의 특검에 지금 내란 특검에는 뭐 김건희 씨가 아주 명확하게 뭔가 드러난 건 없지만 저는 그 내란과도 분명히 뭔가 연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두 부부가 다 이 세 가지 특검에 다 싹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서로 다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온갖 수를 써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받고 또 죄값 치르는 길만이 지금 남아있는 본인들의 책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윤석열, 김건희 사실은 이제 부부로서 두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윤석열이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아무리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더라도 비화폰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그거를 딱 구해다 준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경호처에서 네. 주거나 그 비화폰의 서버가 또 경호처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연동돼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뭐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탄핵 전에 그 관저에서 안 나오고 버틸 때도 또 버티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경호처 인사들이 김건희 라인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노릇을 한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감찰관님, 그, 예. 그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얼마나 사랑을 하는 관계인가요? 굉장히 이 정도로 아니 아무리 그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영부인한테 구해주면 안 되는 비화폰을 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엄청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통화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근데 뭐 김성원 차장이 구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요? 그것도 그 윤석열이 지시를 해서 그나마 김성원 차장이 비화폰을 준 거라면 그나마 그래도 모양새가 요만큼이라도 나을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김건희 씨가 커먼 차장 좀 갖고 와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해서 나도 가져온 것이라면 네. 윤석열 그냥 당신은 몰라도 돼 알고 있어 내가 가져왔어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라면 그건 더더욱 어떻게 문제가 되는 보면은 거죠.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네네 아니, 그런 그 것 같습니다. 통일교 그 뭐죠? 그 캄보디아 ODA 사업 ODA. 네. 그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캄보디아 ODA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아마 국제구호 뭐 이런 사업 아닌가요? 공적 원조 네, 원조 사업. 네. 그런 거일 텐데 그런 특정 민원에 대해서 쿨하게 이렇게 해줘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거고 또 아내가 비화폰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해서 비화폰 하나 해줘. 거의 무슨 제왕의 시대에 사는 느낌이에요. 그 구중군걸 안에서. 저는 이상한 대통령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저도 물론 한때 국민의힘에서 선거운동 그렇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그 지금 제 과거에 대해서 통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상한 대통령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이 국가가 근데 결혼 31년 차인 제가 판단했을 때 31년 되셨군요. 판단했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왜냐 지금 구속된 지 지난번에 한번 구속됐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재구속됐을 때도 그렇고 네. 면회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하. 지금 남편이 아파가지고 죽어간다는데 실명 위기라는데 변호인들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간 수치 막 올라간다 그러고 죽겠다는데 네. 그리고 심평 변호사는 생지옥이다 지금 네. 거기가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면회를 한 번도 안 갑니까? 이거 너무 서운하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뭐 가가지고 만나면은 뭐 이렇게 너무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왜 가.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뭘 포장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저 이런 말씀을 속단을 드리고 포장은 편의점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포장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같은 건물 내에 조만간에 가지 않겠습니까? 옆방으로 갈 수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수용동은 다릅니다. 예. 여성 수용동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같은 한솥밥을 먹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위기 상황이 아닐 것이다. 아. 내가 살아봤는데 그 정도 아픈 거 아니다. 알고 꾀병이다. 있는 건가? 그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너무 잘 알아서. 이거 저희는 맨날 꾀병을 부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지만 뭐 사실은 저희도 잘 모른다라는 거.